꼬마가 무슨 트로트야? 집에 가서 공부나 하렴. 접수처 직원의 차갑고 시큰둥한 목소리가 서연의 귓가에 날카롭게 꽂혔어요. 12살 소녀의 작은 손이 접수 용지를 꽉 쥔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할머니 치료비가 필요해요. 꼭 상금을 타야 한단 말이에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서 민수 삼촌이 갑자기 껄껄 웃으며 끼어들었어요. 아저씨, 우리 서연이 태어날 때부터 울음소리가 도레미파 소리였어요. 진짜예요. 엄마가 증인이에요. 접수처 직원은 황당한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고 서연은 얼굴이 빨개져서 삼촌의 팔을 꼬집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고마웠죠. 이 어색하고 차가운 분위기를 삼촌 나름대로 풀어주려는 거니까요. 사실 서연이 이곳에 오게 된 건 불과 일주일 전의 일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모든 게 평범했거든요. 아침 7시 할머니 이순옥의 따스한 목소리가 작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연아, 일어날 시간이야. 밥 먹고 학교 가자. 12살 서연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한 번 더 뒤척이다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65세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차린 아침상에는 따끈한 된장찌개와 갓 구운 계란말이가 올라와 있었죠. 할머니, 오늘도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야 키도 크고 목소리도 더 예뻐진다. 할머니는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서연이 어릴 때부터 트로트를 따라 부르는 걸 보시며 은근히 자랑스러워 하셨거든요. 그때 계단을 쿵쿵거리며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23살 민수 삼촌이었죠.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잠옷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밥 있어? 배고파 죽겠네. 아, 그리고 엄마 오늘 머리 예쁘시네요. 갑작스러운 칭찬에 할머니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야, 민수야. 몇 시에 잤다고 이제야 일어나니? 어제 친구들이랑. 국가 기밀이에요, 엄마. 민수는 장난스럽게 입에 손가락을 갖다 대며 윙크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도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이런 삼촌을 보며 빙그레 웃었어요. 군대를 제대한 지 벌써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집에서 놀고 있지만 이렇게 집안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건 삼촌만의 특기였거든요. 서연의 가슴 한구석에는 늘 아련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7살 때 교통사고로 떠난 엄마 아빠의 기억이었죠.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저녁 경찰관 아저씨가 집에 찾아와 할머니께 무언가 말씀드리던 모습, 그리고 할머니가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리던 그 순간, 서연아, 이제 할머니랑 삼촌이랑 셋이서 살아야 해.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때부터 서연에게 할머니는 전부가 되었습니다. 엄마도 아빠도 친구도 되어주신 소중한 분이었죠. 막둥이로 태어난 민수 삼촌은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저 철없는 막내 동생이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철은 없어 보이지만 나름대로는 가족을 위한 마음이 있었죠. 학교에서 돌아온 서연은 할머니와 함께 텃밭을 가꾸곤 했어요. 작은 평상에 앉아서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트로트를 들으며 시간을 보내는 게 일상이었죠. 할머니, 이 노래 제가 불러드릴까요? 그래, 우리 서연이 목소리가 제일 예쁘지. 서연이 트로트를 부르면 할머니 눈가에 웃음꽃이 피어났어요. 동네 할머니들도 종종 들르셔서는 서연이 목소리 참 곱네. 나중에 가수 시켜야겠어라고 말씀하시곤 했거든요. 하지만 서연에게 가수가 되는 건 그저 막연한 꿈일 뿐이었어요. 할머니 곁에서 평범하게 자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전 화요일 오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서연이 학교에서 돌아오니 할머니가 소파에 축 늘어져 계셨어요. 평소와는 달리 얼굴이 창백하고 기운이 없어 보였죠. 할머니,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그날 밤 할머니는 갑자기 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지셨어요. 민수 삼촌이 황급히 119를 불렀고 구급차가 집 앞까지 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서연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가슴이 쿵쿵거렸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죠. 환자 보호자분이세요? 의사가 나타났을 때 서연의 심장은 거의 멈출 뻔했어요. 네, 그런데요. 민수 삼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장암 2기로 보입니다. 빠른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 한마디에 서연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할머니가 암이라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오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수술비는 얼마나 들까요? 민수 삼촌이 간신히 물었어요. 수술비와 치료비 합해서 대략 3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3천만 원. 그 숫자가 서연의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우리 집에서 3천만 원이라니.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돈이었죠.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할머니는 입원하셨고 서연과 민수만 집에 돌아왔죠. 거실에 앉은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삼촌, 할머니 어떻게 하죠? 평소라면 농담으로 분위기를 풀었을 민수 삼촌도 이번에는 달랐어요. 진지한 표정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앉아 있었거든요. 23살 청년이었지만 이런 상황은 너무 버거웠어요. 돈을 어떻게 구하지? 내가 뭔가 해야 하는데. 집에 있는 돈이라고는 할머니의 적금 통장에 들어있는 300만 원이 전부였어요. 민수 삼촌은 군대 제대 후 아직 변변한 일자리도 구하지 못한 상태였고요. 서연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솟아 올랐어요. 할머니를 잃을 수는 없었어요. 절대로. 그때 서연의 시선이 테이블 위 신문에 꽂혔습니다. 작은 광고 하나가 눈에 들어왔죠. 제1회 봄맞이 마을축제 노래자랑대회 1등 상금 500만 원. 서연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서연의 손이 신문 광고를 가리키며 떨렸어요. 삼촌, 이것 좀 봐요. 민수가 고개를 들어 서연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글씨로 적힌 광고였지만 그 안에 담긴 희망은 컸어요. 제1회 봄맞이 마을축제 노래자랑 대회 1등 상금 500만 원? 민수의 눈이 커졌어요. 500만 원이면 할머니 치료비의 시작이 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곧 현실적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서연아, 이거 어른들이 나오는 대회 아니야? 서연은 광고를 더 자세히 읽어봤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면서 입술이 바짝 말랐죠. 아니에요, 삼촌. 여기 보세요. 연령 제한 없음. 누구나 참가 가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순간 서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확고해졌어요. 지금까지 그저 할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불렀던 트로트가 이제는 할머니를 구할 수 있는 희망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삼촌, 제가 해볼게요. 뭘? 노래자랑 대회요. 제가 나가서 1등 할게요. 민수는 잠깐 말문이 막혔어요. 12살짜리 조카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니까 당황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서연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서연아, 그런데 거기 어른들도 많이 나올 텐데. 저 트로트 잘 부른다고 동네 할머니들이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손바닥에는 살짝 땀이 배어 있었고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죠. 민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아니야, 서연아.
12살이 트로트를 해서 뭐하냐? 그리고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거랑 집에서 할머니 앞에서 부르는 거랑은 완전 다르다고. 그럼 어떻게 해요? 삼촌이 돈 벌 수 있어요? 서연의 날카로운 질문에 민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지금 당장 3천만 원을 구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건 내가 뭔가 방법을 찾아보지. 여태껏 돈도 안 모으고 뭐 했어요?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냐? 민수가 약간 화가 난 듯 대답했지만 곧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조카의 말이 틀린 게 아니었거든요. 서연은 삼촌 앞으로 다가가서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삼촌, 제발이요. 할머니 없으면 저 어떻게 해요? 삼촌도 할머니. 아니, 엄마 없으면 안 되잖아요. 민수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어린 조카가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어떻게 거절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여전히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래도 서연아, 무대에서 떨면 어떡하고, 실수하면 어떡하고, 연습하면 되죠. 삼촌이 도와주세요. 삼촌은 노래방에서 항상 90점 넘게 나온다고 자랑하잖아요. 서연의 눈이 반짝였어요. 이제 조금씩 삼촌이 마음을 열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민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조카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겠어, 알겠어. 그런데 조건이 있어. 뭐요? 첫째, 학교는 빠지면 안 돼. 둘째, 너무 무리하면 안 되고. 셋째, 민수가 잠깐 멈춘 뒤 장난스럽게 웃었어요. 셋째, 내가 매니저 해줄 테니까 매니저비로 상금의 10% 줘야 해. 삼촌, 서연이 웃으며 소리쳤어요. 이렇게 장난치는 걸 보니 삼촌이 정말로 도와주려는 마음이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럼 언제부터 시작할까? 서연이 들뜬 목소리로 물었어요. 일단 대회가 언제인지 확인해 보자. 민수가 신문을 다시 자세히 읽어봤어요. 다음 주 토요일이네. 그럼 일주일밖에 시간이 없잖아. 일주일이면 충분해요. 저 트로트 많이 알거든요. 할머니가 워낙 좋아하셔서 자연스럽게 다 외웠어요. 서연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니 민수도 조금씩 희망이 생겼어요. 그동안 집에서 들어본 조카의 노래 실력이 정말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럼 지금 한번 불러봐. 뭐가 제일 자신 있어? 울고 넘는 박달재는 어때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오, 그거 좋지.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시는 노래잖아.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노래를 시작했어요. 작은 거실에 12살 소녀의 맑고 감성적인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민수는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조카의 목소리에는 뭔가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었거든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노래에 담긴 애절함과 그리움을 잘 표현하고 있었어요. 노래가 끝나자 민수는 잠깐 말을 잃었어요. 서연아, 너 정말 잘한다. 정말요? 응, 진짜로. 이 정도면 충분히 해볼 만해. 서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어요. 삼촌의 인정을 받으니까 자신감이 더 생겼거든요. 그럼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연습하자. 내가 노래방 기계 빌려다가 집에서 연습할 수 있게 해줄게. 정말요? 그럼 우리 서연이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줘야지. 민수가 조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이제 정말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마음속으로 할머니께 말을 건넸죠.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꼭 상금 타서 할머니 수술비 마련할게요. 할머니가 없으면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서연은 그 별을 바라보며
간절히 소원을 빌었습니다. 할머니가 건강해지기를, 그리고 자신이 무대에서 잘할 수 있기를 말이에요. 민수 삼촌도 자신의 방에서 잠 못 이루고 있었어요. 조카를 위해,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거든요. 처음으로 정말 책임감이라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시작될 특별한 일주일을 앞두고 작은 집은 희망과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면서 잠이 안 왔거든요. 삼촌, 일어나세요. 연습해야죠. 서연이 민수의 방문을 쿵쿵 두드렸어요. 서연아, 아직 8시야. 8시면 늦었어요. 일주일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문이 열리면서 부스스한 머리의 민수가 나타났어요. 야, 너 혹시 어젯밤에 잠 못 잤지? 조금. 너무 설레서요. 서연의 눈에는 피로가 있었지만 동시에 반짝이는 열정이 넘쳐났어요. 민수는 이런 조카를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 약속대로 노래방 기계 빌려왔다. 민수가 커다란 박스를 들고 들어왔을 때 서연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우와, 정말 빌려온 거예요? 그럼 우리 서연이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게 삼촌이지. 근데 이거 빌리는데 하루에 3만 원이야. 나중에 상금에서 빼자. 삼촌, 또 돈 이야기예요? 서연이 웃으면서 삼촌의 등을 톡톡 쳤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고마웠어요. 삼촌이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기계를 설치하고 나자 거실이 작은 노래방으로 변했어요. 자, 그럼 시작해보자. 뭐부터 할까? 어제 불렀던 울고 넘는 박달재 다시 해볼래요. 서연이 마이크를 잡는 순간 갑자기 손이 떨렸어요. 어제와는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마이크를 잡으니까 정말 무대에 서는 기분이 들었어요. 음악이 시작되고 서연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어제보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잠깐, 스톱. 민수가 음악을 멈췄어요. 왜요, 삼촌? 넌 지금 긴장하고 있어. 어제는 안 그랬는데. 서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삼촌 말이 맞았거든요. 무대에서 부르는 거랑 그냥 부르는 거랑 다른가 봐요. 그럼 우리 연습을 좀 다르게 해보자. 민수가 갑자기 거실 전등을 껐어요. 그리고 핸드폰 후레쉬로 서연을 비추기 시작했어요. 자, 여기는 무대고 나는 관객이야. 안녕하세요, 관객 여러분. 민수가 갑자기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사회자 흉내를 내기 시작했어요. 다음 순서는 우리 동네에 떠오르는 스타, 김서연 양입니다. 삼촌, 뭐해요? 서연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긴장이 조금 풀렸거든요. 웃지 마, 나 진지해. 자, 박수. 민수가 혼자서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까지 질렀어요. 서연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재미있어지기 시작했어요. 삼촌의 엉뚱한 응원 덕분에 긴장이 많이 풀렸거든요. 자, 이제 노래 시작. 이번에는 어제만큼 자연스럽게 노래가 나왔어요. 삼촌의 과장된 리액션 덕분에 오히려 더 신나게 부를 수 있었어요. 브라보, 브라보. 민수가 일어나서 박수를 치며 소리쳤어요. 어때? 이제 좀 나아졌지? 네. 재미있어요, 삼촌. 사흘째 되던 날 연습 소리를 들었던 동네 할머니들이 하나둘씩 놀러 오기 시작했어요. 어머, 서연이 노래 연습하고 있구나. 김할머니가 들어오셨어요. 네, 할머니. 마을 축제 노래자랑 대회에 나갈 거예요. 어머, 정말? 우리 서연이가? 곧이어 박할머니, 최할머니까지 몰려왔어요. 작은 거실이 관객들로 가득 찼죠. 자, 그럼 할머니들 앞에서 한번 불러봐. 민수가 신이 나서 말했어요. 서연은 갑자기 떨렸어요.
삼촌 앞에서 부르는 거와 할머니들 앞에서 부르는 건 또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들의 따뜻한 눈빛을 보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분들은 서연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었으니까요. 울고 넘는 박달재. 서연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할머니들은 조용히 들으시더니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노래가 끝나자 할머니들이 박수를 쳐주셨어요. 어머, 서연이 정말 잘한다. 이거 1등 할 수 있겠는데? 목소리가 정말 곱네. 김할머니가 서연 앞으로 다가오셨어요. 서연아, 할머니가 조언 하나 해줄까? 네, 할머니. 노래는 기교보다 마음이 중요해. 네가 왜 이 노래를 부르는지, 누구를 위해 부르는지 생각하면서 불러봐. 서연은 할머니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어요. 그래, 자신은 할머니를 위해 부르는 거였어요. 그리고 무대에서 떨지 마. 할머니들이 다 응원할 테니까. 박 할머니도 서연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날 오후 서연과 민수는 할머니를 뵈러 병원에 갔어요. 할머니는 수술 준비를 위해 여러 검사를 받고 계셨거든요. 할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어머, 우리 서연이 왔구나. 삼촌은? 여기 있어요, 엄마. 민수가 할머니 침대 옆으로 다가갔어요. 할머니, 제가 노래자랑 대회에 나갈 거예요. 서연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우리 서연이가?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럼 할머니 앞에서 한번 불러볼래? 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서연은 병실에서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어요. 다른 환자분들에게 방해가 될까봐 조심스럽게요. 할머니는 서연의 노래를 들으면서 눈가가 촉촉해지셨어요. 우리 서연이 정말 잘한다. 할머니가 많이 자랑스러워. 할머니, 제가 꼭 1등해서 상금 받아올게요. 그래서 할머니 수술비 마련할게요. 할머니가 서연의 손을 꼭 잡으셨어요. 서연아,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거야. 할머니는 네가 무대에 서는 것만으로도 자랑스럽단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살짝 맺혔어요. 할머니의 따뜻한 말씀이 가슴 깊이 와 닿았거든요. 드디어 대회 하루 전이 되었어요. 서연은 이제 노래방 기계 앞에서 떨지 않고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었어요. 자, 마지막 연습이다. 민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오늘은 진짜 무대라고 생각하고 불러봐.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일주일 동안의 연습이 모두 내일을 위한 거였어요. 노래가 시작되고 서연은 그 어느 때보다 감정을 담아 불렀어요. 할머니를 생각하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요. 완벽해. 민수가 엄지손가락을 들었어요. 내일은 분명 잘할 거야, 서연아. 서연도 이제 자신감이 생겼어요. 일주일 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내일은 그 결실을 보는 날이었어요. 토요일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아니, 사실 거의 잠을 못 잤거든요. 가슴이 쿵쾅쿵쾅 뛰어서 눈이 감기지 않았어요. 서연아, 아침 먹어야지. 민수 삼촌이 토스트를 구워서 가져왔어요. 하지만 서연은 목이 메어서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긴장돼서 못 먹겠어요. 야, 그래도 조금은 먹어야 해. 무대에서 쓰러지면 어떻게 하냐? 삼촌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서연은 억지로 몇 입 먹었어요. 입안이 바싹 말라서 침도 잘 안 나왔죠. 오후 2시 서연과 민수는 마을 축제장에 도착했어요. 벌써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었고 무대 주변은 북적거렸습니다. 우와, 사람이 정말 많네요. 서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실제 축제장을 보니까 더 긴장이 되었거든요. 괜찮아, 서연아. 연습 때 생각해봐. 할머니들 앞에서 잘했잖아.
민수가 조카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자신도 떨리고 있었어요. 드디어 접수처 앞에 섰어요. 중년 남자 직원이 지루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참가 신청하려고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직원이 고개를 들어 서연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꼬마가 무슨 트로트야? 집에 가서 공부나 하렴. 그 말에 서연의 가슴이 쿵 떨어졌어요. 하지만 할머니를 생각하니까 용기가 났습니다. 할머니 치료비가 필요해요. 꼭 상금을 타야 한단 말이에요. 서연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은 민수가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아저씨, 우리 서연이 태어날 때부터 울음소리가 도레미파 소리였어요. 진짜예요. 엄마가 증인이에요. 삼촌. 서연이 얼굴을 붉히며 삼촌의 팔을 꼬집었어요. 접수처 직원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다른 대기자들이 줄을 서고 있어서 그냥 접수를 해주었어요. 참가비 1만 원이요. 민수가 지갑에서 돈을 꺼내며 중얼거렸어요. 참가비까지 내야 하네. 상금에서 빼야겠다. 또 돈 이야기예요, 삼촌? 서연이 웃으면서 말했지만 속으로는 고마웠어요. 삼촌이 이런 식으로 농담을 해서 긴장을 풀어주려는 거니까요. 대기실에 들어가니 정말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20대부터 60대까지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봐. 12살 애가 왔네. 한 아줌마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린애가 뭘 할 수 있겠어? 서연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위축되는 기분이었거든요. 신경 쓰지 마, 서연아.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야.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위로했어요. 자, 그럼 추첨으로 순서를 정하겠습니다. 사회자가 나타나서 제비뽑기를 시작했어요. 총 15명의 참가자가 있었고 서연은 13번을 뽑았어요. 13번. 거의 마지막이네요. 그게 오히려 좋아. 마지막에 강하게 인상을 남길 수 있잖아. 민수가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다 잘하면 어떡하지? 걱정하고 있었어요. 오후 3시 드디어 노래자랑 대회가 시작되었어요. 무대 앞에는 100명 정도의 관객이 앉아 있었고 심사위원 3명이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첫 번째 참가자가 무대에 올랐어요. 40대 아저씨였는데 비 내리는 고모령을 불렀어요. 그런데 음정이 많이 불안했어요. 두 번째는 50대 아줌마였는데 목소리는 좋았지만 너무 긴장해서 가사를 까먹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무대가 이어졌지만 서연이 생각하기에는 그리 대단하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경쟁이 치열하지 않네. 민수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7번째 참가자부터는 달랐어요. 30대 여성이 아모르 파티를 정말 잘 불렀거든요. 관객들도 박수를 많이 쳤어요. 10번째 참가자는 60대 할아버지였는데 목포의 눈물을 감정을 담아 부르셔서 많은 사람들이 울먹이기까지 했어요. 어떡하지, 삼촌. 다들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바닥에는 땀이 계속 났고 입술도 바짝 말랐어요. 괜찮아, 서연아. 넌 연습 많이 했잖아. 그리고 할머니를 위해 부르는 거 잊지 마. 다음은 13번 참가자 김서연 양입니다. 드디어 서연의 이름이 호명되었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지만 서연은 용기를 내어 무대로 걸어갔어요. 무대에 올라서니까 조명이 눈이 부셨어요. 관객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집중된다는 게 느껴졌죠. 저애 몇 살이야? 12살 같은데? 저런 애가 뭘 할 수 있을까? 관객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의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자가 서연에게 마이크를 건네주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서연이고요. 12살입니다. 서연의 작은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오늘 부를 노래는 울고 넘는 박달재입니다. 그 순간 서연은 관객석 한쪽에서 응원하고 있는 민수 삼촌을 발견했어요. 삼촌이 두 손을 모아 하트를 만들며 격려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할머니를 떠올렸어요. 병상에 누워 계신 할머니, 자신을 7살 때부터 키워주신 소중한 할머니를요. 음악이 시작되었어요.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울고 넘는 박달재가 어디 한두 굽이던가. 12살 소녀의 목소리가 축제장에 울려 퍼졌어요. 처음에는 조용하던 관객들이 점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에는 또래 아이들과는 다른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에 대한 사랑, 간절한 마음, 그리고 생활고에서 느꼈던 아픔까지도 말이에요. 나그네야 길을 떠나거든 박달재를 넘지 마라. 절정 부분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더욱 깊어졌어요. 관객들은 완전히 조용해졌고 몇몇은 눈물을 훔쳤어요. 노래가 끝나자 잠깐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곧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브라보. 정말 잘한다. 12살이 어떻게 저렇게 부르지? 관객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민수 삼촌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치고 있었고 심사위원들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서연은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래에 감동해 주다니. 모든 참가자의 무대가 끝나고 드디어 결과 발표 시간이 되었어요. 심사 결과 3위는 서연의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10번 참가자님, 60대 할아버지가 3위를 차지했어요. 2위는 7번 참가자님, 30대 여성이 2위였어요. 이제 1위만 남았어요. 서연의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리고 1위는 사회자가 잠깐 멈췄어요. 13번 김서연 양입니다. 진짜요? 서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뻔했거든요. 관객들이 다시 한번 박수를 쳐주었고 민수 삼촌은 관객석에서 뛸듯이 기뻐했어요. 우리 서연이다. 우리 서연이. 삼촌의 목소리가 축제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서연은 트로피와 상금 500만 원이 든 봉투를 받았어요. 500만 원. 할머니 치료비의 첫 번째 단계였어요. 무대에서 내려온 서연을 민수가 꽉 안아주었어요. 서연아, 정말 대단해. 1등이야, 1등. 삼촌, 정말 1등 했어요? 그럼, 우리가 해냈어. 두 사람은 서로 안고 기뻐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직 2,500만 원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삼촌, 이제 뭘 해야 하죠? 더 큰 대회를 찾아봐야지. 오늘은 시작일 뿐이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첫 번째 승리였지만 이제 시작이었어요. 할머니를 위해서는 더 많은 도전이 필요했거든요. 그날 밤 서연과 민수는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할머니께 이 기쁜 소식을 직접 전해드리고 싶었거든요. 할머니, 제가 1등 했어요. 서연이 트로피를 들고 병실에 들어서자 할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어요. 어머, 정말 우리 서연이가. 할머니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고 서연은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어요. 그 순간 서연은 더욱 확신했어요. 자신이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할머니를 꼭 구할 수 있다는 것을요. 첫 번째 우승 다음 날 아침 서연과 민수는 신문을 뒤지며 다음 대회를 찾고 있었어요. 여기 있다. 인근 시에서 하는 봄꽃 축제 가요제. 1등 상금이 600만 원이네. 민수가 신문을 펼치며 소리쳤어요.
600만 원이면 지금까지 모은 거랑 합쳐서 1100만 원이에요. 서연의 눈이 반짝였어요. 할머니 치료비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좀 멀어. 차로 2시간은 가야 해. 어떻게 가죠? 버스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민수가 갑자기 손가락을 튕겼어요. 아, 내 친구 철수가 화물차 있거든. 한번 빌려달라고 해볼까? 다음날 오후 민수 친구 철수가 파란색 화물차를 끌고 나타났어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낡은 차였지만 서연에게는 희망의 마차 같았어요. 야, 민수야. 이 차 좀 오래됐는데 괜찮겠어? 철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괜찮아. 그냥 왕복만 하면 되니까. 민수가 차 문을 열어보니 낡은 냄새와 함께 에어컨도 고장 난 것 같았어요. 삼촌, 이거 정말 괜찮을까요? 서연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야, 이게 어디야? 없는 것보단 나아. 그리고 파란색이 예쁘잖아. 민수가 엄지손가락을 들며 웃었어요. 토요일 아침 일찍 둘은 파란색 화물차에 올라탔어요. 민수가 시동을 걸려고 했는데 시동이 안 걸렸어요. 이상하네. 민수가 다시 시도했어요. 겨우 시동이 걸렸어요. 휴, 다행이다. 자, 출발. 하지만 100m도 안 가서 차가 퍽퍽거리기 시작했어요. 삼촌, 이거 괜찮은 거 맞죠? 아, 이 차가 원래 좀 성격이 있어. 철수가 그랬거든. 민수가 당황하면서도 태연한 척했어요. 겨우 시내를 벗어나자 서연과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삼촌, 이번 대회는 어떨까요? 지난번보다 더 어려울 것 같은데. 글쎄, 더 큰 대회니까 실력자들이 더 많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우리 서연이 실력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 민수가 백미러로 서연을 바라보며 격려했어요. 만약에 못하면 어떡하죠? 그럼 어때?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지. 그리고 민수가 잠깐 멈춘 뒤 진지하게 말했어요. 서연아, 너 정말 대단한 거 알아? 12살에 이런 용기를 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서연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삼촌이 이렇게 진심으로 자신을 격려해 주니까 힘이 났어요. 2시간 반 만에 도착한 축제장은 저번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무대도 훨씬 크고 관객들도 더 많았어요. 우와, 여기 정말 크네요. 서연이 입을 벌리고 바라봤어요. 그러게, 상금이 600만 원인 이유가 있네. 민수도 조금 긴장한 듯 보였어요. 접수를 하는데 이번에는 직원이 친절했어요. 어머, 12살이에요? 대단하네요. 용기 있는 아이구나. 감사합니다. 서연이 수줍게 대답했어요. 대기실에 들어가니 이번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쪽 구석에서 연습하고 있는 한 여성의 목소리가 유독 돋보였어요. 20살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목소리가 정말 놀라웠어요. 전문가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저 언니, 정말 잘한다. 서연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어디? 민수가 그 여성을 보더니 감탄했어요. 와, 저 사람 진짜 프로 같은데? 우리 서연이 경쟁자가 나타났네. 그 순간 그 여성이 서연을 바라봤어요. 눈이 마주치자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안녕? 나는 박지은이야. 몇 살이야? 안녕하세요. 저는 김서연이고 12살이에요. 12살? 와, 정말 어리네. 그런데 여기 나올 정도면 노래 정말 잘하는구나. 지은의 따뜻한 말투에 서연은 마음이 놓였어요. 언니는 몇 살이세요? 나는 20살이야. 음대에서 성악 전공하고 있어. 와, 그럼 정말 잘하시겠네요.
서연의 목소리가 조금 작아졌어요. 전공자와 경쟁한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괜찮아. 나이나 전공이 전부가 아니야. 마음이 더 중요해. 지은이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이번 대회는 참가자가 20명이었어요. 서연은 15번, 지은은 19번을 받았어요. 첫 번째 참가자부터 수준이 달랐어요. 모두들 정말 잘했거든요. 삼촌, 다들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괜찮아. 넌 네 노래만 생각해. 할머니를 위해서 부른다는 거 잊지 마. 민수가 서연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10번째 참가자까지 지나갔는데 정말 모두들 수준급이었어요. 서연은 점점 자신이 없어졌어요. 15번 김서연 양. 드디어 서연의 차례였어요. 무대에 올라서니 관객들이 더 많아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서연이고 오늘 부를 노래는 진도아리랑입니다. 이번에는 좀 더 어려운 곡에 도전해 봤어요. 음악이 시작되고 서연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지난번보다는 무대가 익숙했지만 긴장은 여전히 있었어요. 그래도 할머니를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불렀어요. 관객들도 박수를 쳐주었고 나쁘지 않은 반응이었어요. 잘했어, 서연아. 민수가 박수를 치며 소리쳤어요. 마지막에서 두 번째, 박지은의 차례가 왔어요. 19번 박지은 양. 지은이 무대에 올라서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전문가의 아우라가 느껴졌거든요. 안녕하세요. 박지은입니다. 아리랑을 불러보겠습니다. 음악이 시작되자 지은의 목소리가 축제장을 가득 채웠어요. 정말 완벽했어요. 음정, 박자, 감정 표현 모든 게 프로 수준이었거든요. 관객들은 완전히 매료되어 조용히 들었고 노래가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브라보! 정말 대단해. 서연은 그 순간 깨달았어요. 자신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전문가를 이길 수는 없다는 걸. 결과 발표 시간이 되었어요. 3위는 12번 참가자, 2위는 15번 김서연 양. 서연이 2위를 차지했어요. 나쁘지 않은 결과였지만 1등이 아니라서 아쉬웠어요. 1위는 19번 박지은 양. 예상대로 지은이 1등을 차지했어요. 서연은 2등 상금 4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래도 돈은 돈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쉬웠어요. 시상식이 끝나고 서연이 무대 뒤에서 아쉬워하고 있을 때 지은이 다가왔어요. 서연아, 정말 잘했어. 12살에 저 정도로 부르는 건 정말 대단한 거야. 언니가 너무 잘해서 저는 아직 멀었어요. 서연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지은이 서연의 표정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사실은 서연이 할머니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대장암 진단, 3천만 원의 치료비, 그리고 상금을 모으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지은은 서연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서연아, 정말 힘들었겠다. 괜찮아요. 제가 더 열심히 하면 돼요. 그때 지은이 갑자기 자신의 상금 봉투를 꺼냈어요. 서연아, 이거 받아. 뭐요? 내 상금이야. 600만 원. 서연의 눈이 커졌어요. 안 돼요. 언니가 1등 했는데 왜 제가 받아요? 나는 사실 이미 소속사에서 데뷔 준비를 하고 있어. 이 대회도 경험 삼아 나온 거고 상금은 크게 필요 없어. 지은이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서연이는 다르잖아. 할머니 치료비가 필요하고 정말 괜찮아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럼 대신 조건이 있어. 뭐요? 포기하지 마. 계속 노래해. 너한테는 특별한 뭔가가 있어.
지은이 서연의 손에 상금 봉투를 쥐어 주었어요. 언니. 서연이 지은을 꼭 안았어요.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다니. 민수도 옆에서 지켜보다가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날 서연은 총 1,000만 원을 얻었어요. 자신의 2등 상금 400만 원과 지은이 준 600만 원까지. 이제 1,500만 원이에요. 서연이 기뻐했어요. 그래, 절반이 넘었네. 조금만 더 하면 돼. 민수도 희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파란색 화물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세상에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구나. 지은 언니 같은 사람을 만난 것도, 삼촌이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 모두 고마운 일이었어요. 삼촌, 다음엔 어디로 갈까요? 다음 주에 군단이 큰 축제가 있다던데. 거기 상금이 800만 원이래. 800만 원이면 이제 정말 목표에 가까워지는 거네요. 서연의 목소리에 희망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파란색 화물차가 퍽퍽거리기 시작했어요. 뭐지? 민수가 당황하며 차를 길가에 세웠어요. 삼촌, 설마 또? 아니야, 아마 잠깐일 거야. 하지만 차는 완전히 멈춰버렸어요. 어떡하죠, 삼촌? 일단 견인차 불러야겠다. 아, 돈이. 민수가 머리를 극적였어요. 괜찮아요, 삼촌. 우리한테 1,500만 원이 있잖아요. 서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야, 그건 할머니 치료비라고. 조금 쓰는 건 괜찮아요. 할머니도 이해하실 거예요. 서연의 밝은 모습을 보며 민수도 웃음을 지었어요. 이런 조카가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연과 민수는 정비소에서 파란색 화물차를 찾았어요. 수리비가 30만 원입니다. 정비사 아저씨의 말에 민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30만 원. 꽤 나가네. 괜찮아요, 삼촌. 제가 낼게요. 서연이 어제 받은 돈 중에서 30만 원을 꺼냈어요. 서연아, 그 돈은 할머니 치료비라고. 삼촌이 저 때문에 이런저런 비용을 대고 있는데 이 정도는 제가 내야죠. 서연의 말에 민수는 뭉클했어요. 조카가 이렇게 의젓하게 자랐다니. 그래도 다음부터는 미리미리 점검을 해야겠다. 삼촌도 차에 대해 좀 공부해요. 서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서연은 박지은 언니를 계속 생각했어요. 20살인데도 그렇게 완벽하게 노래할 수 있다니. 삼촌, 저 좀 더 연습해야겠어요. 왜?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지은 언니를 보니까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겠어요. 서연은 노래방 기계 앞에 앉았어요. 뭐부터 해볼까? 이번엔 좀 더 어려운 곡에 도전해봐요. 단장의 미아리 곡에는 어때요? 민수가 곡을 찾아주었어요. 그거 진짜 어려운데. 해볼게요. 서연의 눈에 투지가 불타올랐어요. 그날부터 서연의 연습량이 늘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발성 연습을 하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바로 노래 연습을 시작했어요. 발성 연습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서연아, 좀 쉬었다 해도 되잖아. 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안 돼요. 다음 대회는 더 큰 대회라며요? 더 열심히 해야죠. 서연은 땀을 흘리면서도 연습을 멈추지 않았어요. 동네 할머니들도 서연의 변화를 눈치챘어요. 어머, 서연이 목소리가 더 깊어졌네? 김할머니가 감탄하며 말씀하셨어요. 연습을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박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일주일 후 서연은 단장의 미아리 고개를 거의 완벽하게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와, 서연아, 너 진짜 늘었다. 민수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정말요? 그럼
처음에는 음정도 불안했는데 지금은 감정까지 완벽해. 서연의 얼굴에 자신감이 넘쳤어요. 열심히 연습한 보람이 있었거든요. 그럼 이번엔 목포의 눈물도 해볼까요? 야, 그건 더 어려워. 감정 표현이 정말 중요한 곡이거든. 해보고 싶어요. 서연의 의욕은 멈출 줄 몰랐어요. 그날 저녁 서연과 민수는 병원에 할머니를 뵈러 갔어요. 할머니, 제가 이번에 2등 했어요. 서연이 기쁘게 말했어요. 어머, 2등? 그것도 훌륭하네. 그런데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서연이 지은 언니가 상금을 양보해 준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세상에, 그런 좋은 사람이 다 있구나.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할머니, 이제 1,500만 원 모였어요. 정말 우리 서연이가 이렇게. 할머니가 서연의 손을 꼭 잡으셨어요. 할머니, 제가 더 열심히 해서 꼭 나머지 돈도 모을게요. 집으로 돌아와서 민수는 다음 대회에 대해 조사했어요. 서연아, 이번 군 단위 축제는 좀 다르네. 뭐가요? 참가자가 무려 10명이래. 그리고 예선도 있고. 서연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어요. 10명. 그럼 경쟁이 정말 치열하겠네요. 그렇지. 하지만 상금이 800만 원이니까 그만큼 가치가 있어. 민수가 신문을 보며 말했어요. 800만 원이면 이제 2,3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서연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그럼 이제 700만 원만 더 모으면 되는 거네. 이번엔 3시간이나 되는 긴 여행이었어요. 차 안에서 서연과 민수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삼촌, 아빠는 어떤 분이었어요? 서연이 갑자기 물었어요. 민수가 잠깐 말을 멈춘 뒤 대답했어요. 너 아빠는 정말 좋은 형이었어. 나보다 15살이나 많았지만 친구처럼 대해줬거든. 그래요? 응. 내가 어릴 때 장난쳐도 혼내지 않고 같이 놀아줬어. 그리고 뭔가 힘든 일이 있으면 항상 도와줬지. 민수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삼촌도 저에게 그런 존재예요. 서연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정말? 네. 삼촌이 없었으면 전 이런 용기도 못 냈을 거예요. 민수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드디어 군 단위 축제장에 도착했어요. 규모가 정말 컸어요. 무대도 크고 관객석도 500석은 되어 보였어요. 우와, 여기 정말 크네요. 서연이 입을 벌리고 바라봤어요. TV에서 보던 가요 프로그램 같아. 민수도 감탄했어요. 접수처에 가니 벌써 많은 참가자들이 와 있었어요. 나이도 정말 다양했고 모두들 실력이 있어 보였어요. 이번엔 정말 쉽지 않겠네. 민수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번 대회는 예선이 있었어요. 10명 중에서 15명만 본선에 진출할 수 있었거든요. 13번 김서연. 서연의 차례가 되었어요. 예선에서는 1분 30초만 불러야 했어요. 서연은 단장의 미아리 곡의 절정 부분을 선택했어요. 그동안 열심히 연습한 곡이었거든요. 단장의 미아리 고개로 서연의 목소리가 예선장에 울려 퍼졌어요. 이전보다 훨씬 깊어지고 안정된 목소리였어요. 심사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어요. 김서연 양 본선 진출입니다. 와, 서연이 뛸듯이 기뻐했어요. 본선 대기실은 15명만 있어서 조용했어요.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거든요. 서연아, 긴장되지? 민수가 물었어요. 조금. 하지만 이제 많이 경험해서 괜찮아요. 서연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묻어났어요. 정말 많이 성장한 모습이었어요. 그래, 우리 서연이 많이 늘었네. 민수가 뿌듯하게 말했어요. 13번 김서연 양. 드디어 서연의 차례였어요. 큰 무대에 올라서니
조명이 정말 밝았어요. 안녕하세요. 김서연입니다. 오늘 부를 노래는 목포의 눈물입니다. 이번에는 더욱 어려운 곡에 도전했어요. 음악이 시작되자 서연은 그동안 연습한 모든 것을 쏟아냈어요. 음정, 박자, 감정 표현까지 모든 게 완벽했어요. 목포의 사랑, 목포의 눈물. 절정 부분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관객들의 마음을 휘어잡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거든요. 노래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브라보! 12살이 어떻게 저런 감정을. 관객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모든 참가자의 무대가 끝나고 결과 발표 시간이 되었어요. 3위는 8번 참가자, 2위는 5번 참가자. 이제 1위만 남았어요. 서연의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그리고 1위는 사회자가 잠시 멈춘 뒤 발표했어요. 13번 김서연 양입니다. 와! 서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일어났어요. 이번에는 정말 당당한 1등이었거든요. 관객들이 다시 한번 기립박수를 보내주었고 민수는 관객석에서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어요. 시상식에서 서연은 트로피와 상금 800만 원을 받았어요. 이제 2,300만 원이에요. 서연이 기뻐했어요. 700만 원만 더 모으면 돼. 민수도 신이 났어요. 무대에서 내려온 서연에게 다른 참가자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정말 잘했어요. 12살의 저 정도 실력이라니. 감정 표현이 정말 훌륭했어요. 서연은 수줍게 인사를 받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파란색 화물차 안에서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자신 있어. 더 큰 무대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박지은 언니를 만나고 더 열심히 연습한 결과였어요. 이제는 어떤 무대에서도 떨지 않을 자신이 있었거든요. 삼촌, 다음 대회는 언제예요? 다음 주에 도단위 대회가 있는데. 이번엔 좀 달라. 뭐가요? 상금이 1등이 500만 원, 2등이 300만 원, 3등이 200만 원이래. 그럼 1등만 해도 2,800만 원이 되는 거네요. 그런데 이번엔 정말 큰 대회야. 전국에서 실력자들이 다 모인대. 민수가 조금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삼촌. 이제 저 자신 있어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또 파란색 화물차가 퍽퍽거리기 시작했어요. 또야? 민수가 당황했어요. 삼촌, 이제 우리한테 2,300만 원 있잖아요. 새 차 사는 건 어때요? 그건 할머니 치료비라고. 농담이에요, 삼촌. 서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로 새 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앞으로도 더 먼 곳까지 가야 할 텐데 이 차로는 불안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다음 대회까지는 차를 좀 점검받아야겠어. 민수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네, 삼촌. 이번엔 미리미리 준비해요. 두 사람은 웃으며 집을 향해 달려갔어요. 이제 목표까지 700만 원밖에 남지 않았어요. 다음 주 화요일 서연은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연습을 시작했어요. 이번 도단위 대회는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큰 대회였거든요. 삼촌, 이번에는 뭘 불러야 할까요? 이번엔 정말 큰 대회니까 네가 가장 자신 있는 곡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민수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그럼 울고 넘는 박달재는 어때요? 제가 처음 1등 했을 때 부른 곡이니까.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좀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해보자. 그런데 서연이 노래를 시작하려는데 갑자기 목이 칼칼했어요. 목이 좀 이상해요. 그래, 많이 아파? 아니요, 그냥 조금 칼칼해요. 서연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연습을 계속했어요.
그날 밤 서연은 목이 더 아프다는 걸 느꼈어요. 침을 삼킬 때마다 따끔거렸거든요. 삼촌, 목이 아파요. 진짜? 어디 보자. 민수가 서연의 목을 살펴봤지만 겉으로는 별다른 게 보이지 않았어요. 감기 기운인가? 약 먹고 자자. 내일 괜찮아질 거야. 네. 하지만 서연은 불안했어요. 대회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목이 아프다니. 다음 날 아침 서연의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쉰 목소리가 났거든요. 어떡하죠, 삼촌? 목소리가 이상해요. 서연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좀 쉰 것 같네. 그냥 며칠만 목을 좀 아끼자. 하지만 연습을 안 하면 괜찮아. 지금까지 충분히 연습했잖아. 민수가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되었어요. 학교에서도 서연은 말을 아꼈어요. 친구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요. 서연아, 왜 이렇게 조용해? 몸이 안 좋아? 응, 목이 좀 아파서. 서연의 목소리는 점점 더 쉬어갔어요. 그날 오후 민수는 서연을 이비인후과에 데려갔어요. 목을 한번 봅시다. 의사 선생님이 서연의 목을 진찰했어요. 성대에 염증이 있네요. 목감기가 성대까지 내려간 것 같습니다. 심각한가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지금 상태로는 노래하기 어려울 것 같네요. 일주일 정도는 목을 완전히 쉬어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일주일이요? 그럼 모레 대회는? 대회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무리하면 성대가 더 손상될 수 있어요. 병원에서 나온 서연은 말없이 걸었어요.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거든요. 서연아, 민수도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어요. 삼촌, 어떡하죠? 이제 700만 원만 더 모으면 되는데.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쉰 목소리로 간신히 말하는 게 더 안쓰러웠어요. 괜찮아. 다음 기회가 있을 거야. 하지만 할머니는 빨리 수술 받으셔야 하는데. 서연이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민수도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조카를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저녁 병원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지셨어요. 빨리 오세요. 전화를 받은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서연아, 할머니한테 뭔가 있어. 병원 가자. 네. 서연도 깜짝 놀랐어요. 병원에 도착하니 할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어요. 의식은 있었지만 숨쉬기 힘들어 보였어요. 할머니. 서연이 할머니 곁으로 달려갔어요. 서연아, 왔구나. 할머니의 목소리가 약했어요. 담당 의사가 민수를 따로 불렀어요. 환자분 상태가 예상보다 빨리 나빠지고 있습니다. 수술을 미룰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언제까지? 늦어도 한 달 안에는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한 달. 너무 짧은 시간이었어요. 돈이 좀 부족한데. 부족한 금액이 얼마나 되죠? 700만 원 정도요. 의사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의료진 대출 같은 것도 알아보시고 혹시 친척분들께 도움을 요청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친척이라고 해봤자 별로 없었고 모두들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거든요. 병실로 돌아온 민수를 보고 서연이 물었어요. 삼촌,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쉰 목소리로 간신히 묻는 서연을 보니 더 마음이 아팠어요. 그냥 잘 지켜보자고 하시네. 민수는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서연은 눈치챘어요. 할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진 걸. 할머니, 많이 아프세요? 서연이 할머니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괜찮아. 우리 서연이가 옆에 있으니까.
할머니가 약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목은 아프고 할머니 상태는 나빠지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서연은 곰곰이 생각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일주일은 목을 쉬어야 한다고 하셨지만 할머니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 서연은 결심했어요. 목이 아파도 대회에 나가기로. 삼촌, 응? 전 그래도 대회에 나갈래요. 뭐라고? 안 돼. 의사가 뭐라고 했는데. 하지만 할머니는 기다릴 수 없어요. 제가 봤는데 할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셨어요. 민수는 서연의 눈빛을 보고 조카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서연아, 삼촌, 제발이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서연의 간절한 부탁에 민수는 마음이 흔들렸어요. 대회 하루 전 민수는 파란색 화물차를 꼼꼼히 점검했어요. 이번엔 절대 고장나면 안 돼. 오일도 갈아주고 냉각수도 보충하고 타이어 공기압도 확인했어요. 삼촌, 뭐 하세요? 목에 스카프를 감고 나온 서연이 물었어요. 차 점검. 내일은 절대 문제없이 가야 하니까. 고마워요, 삼촌. 뭐가 고마워? 당연한 일이지. 민수가 엔진 오일을 확인하며 말했어요. 그런데 정말 괜찮겠어? 목 상태가. 괜찮아요. 오늘 하루 더 쉬면 조금이라도 나아질 거예요. 서연이 스카프를 더 꽁꽁 감았어요. 드디어 대회 당일이 되었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쉬어 있었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았어요. 준비됐어? 네. 파란색 화물차 시동이 한 번에 걸렸어요. 어제 점검한 보람이 있었나 봐요. 이번엔 정말 잘 되네. 민수가 안도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30분 후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차에서 하얀 연기가 나기 시작했어요. 뭐지? 민수가 당황하며 차를 갓길에 세웠어요. 삼촌, 또 고장났나요? 아, 이런. 보닛을 열어보니 냉각수가 새고 있었어요. 막막한 상황에서 뒤에서 다른 차가 멈춰섰어요. 중년 남성이 내려서 다가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아, 차가 고장나서. 제가 봐드릴까요? 저 정비소 운영합니다. 그분이 차를 살펴보더니 말했어요. 냉각수 호스가 터졌네요. 응급처치는 할 수 있는데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도단위 가요제에 가는 길인데. 아, 그거 제 딸도 나가요. 몇 살이에요? 12살이에요. 어머, 우리 딸보다 어리네. 대단한데요? 그분이 호스를 응급처치해주면서 말했어요. 이걸로 일단 갈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중간중간 냉각수 보충해가면서 가세요. 응급처치를 받은 파란색 화물차로 간신히 대회장에 도착했어요. 이미 대회가 시작된 후였어요. 늦었다. 서연이 급하게 뛰어갔어요. 아직 접수 가능합니다. 다행히 접수를 할 수 있었어요. 서연은 18번을 받았어요. 목 상태는 어때?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조금. 아직 쉬어요. 하지만 해볼게요.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불안정했어요. 다른 참가자들의 수준은 정말 높았어요. 모두들 정말 잘했거든요. 18번 김서연 양. 드디어 서연의 차례였어요. 무대에 올라선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목이 칼칼했지만 할머니를 생각하며 용기를 냈어요. 안녕하세요. 김서연입니다. 울고 넘는 박달재를 부르겠습니다. 음악이 시작되고 서연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평소와는 달랐어요. 목소리가 불안정했고 고음 부분에서는 살짝 갈라지기까지 했어요. 서연은 당황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할머니를 생각하며 끝까지 불렀어요. 관객들도 서연의 상황을 눈치챘지만
그 간절함에 박수를 쳐주었어요. 모든 무대가 끝나고 결과 발표 시간이 되었어요. 3위는 8번 참가자, 2위는 18번 김서연 양, 서연이 2등을 차지했어요. 컨디션을 생각하면 나쁘지 않은 결과였지만 1등이 아니라서 아쉬웠어요. 1위는 12번 참가자, 서연은 2등 상금 500만 원을 받았어요. 이제 2,800만 원이에요. 서연이 기뻐했지만 여전히 200만 원이 부족했어요. 시상식이 끝나고 서연이 무대 뒤에서 아쉬워하고 있을 때 한 아주머니가 다가왔어요. 안녕? 나는 아까 1등 한 참가자 엄마야. 아까 고속도로에서 도와준 그분이었어요. 아, 안녕하세요. 목이 많이 아픈 것 같던데 괜찮아? 네. 감기 때문에요. 그런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부르더라. 정말 대단해. 그분이 서연의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다음 달에 전국 규모 축제가 있어. 거기 상금이 1,000만 원이래. 한번 도전해 보는 게 어때? 1,000만 원이요? 서연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럼 할머니 치료비를 다 모을 수 있어요. 할머니가 많이 아프시구나. 힘내, 얘야. 그분의 따뜻한 격려에 서연은 다시 희망을 품었어요. 파란색 화물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연과 민수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연아, 오늘 정말 수고했어. 목이 아픈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잖아. 삼촌도 고생했어요. 차 고장났는데도 끝까지 데려다 주고. 그런데 다음 달 전국 축제. 정말 도전해 볼까? 네. 1,000만 원이면 할머니 치료비를 완전히 모을 수 있어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다시 희망이 넘쳤어요. 그럼 이번엔 정말 완벽하게 준비하자. 목도 완전히 낫게 하고 차도 제대로 수리하고. 네, 삼촌. 그날 밤 할머니를 뵈러 갔을 때 서연은 2등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할머니, 제가 또 상을 탔어요. 정말? 우리 서연이. 할머니의 약한 미소를 보며 서연은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다음에는 꼭 1등해서 할머니 치료비를 완전히 모을 거야. 위기를 겪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서연을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이제 마지막 도전만 남았어요. 지난 대회에서 돌아온 후 서연은 의사의 말대로 일주일 동안 완전히 목을 쉬었어요. 말도 최소한으로만 하고 연습도 중단했죠. 답답하지 않아, 서연아?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연은 손짓으로 괜찮다고 표현했어요. 이제는 몸짓만으로도 삼촌과 소통할 수 있었거든요. 일주일 후 병원에 다시 갔을 때 의사의 표정이 밝았어요. 많이 좋아졌네요. 이제 조금씩 목을 사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목소리가 예전처럼 맑게 나왔어요. 네, 하지만 무리하지는 마세요. 목이 나아지는 동안 민수는 파란색 화물차를 완전히 수리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완벽하게 고쳐야겠어. 정비소에서 엔진부터 냉각계통까지 모든 걸 점검받았어요. 수리비가 50만 원입니다. 50만 원. 민수가 잠시 고민했지만 서연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서연아, 미안해. 또 치료비에서 써야겠다. 괜찮아요, 삼촌. 필요한 지출이에요. 서연의 이해심 깊은 대답에 민수는 고마웠어요. 수리를 마친 파란색 화물차는 완전히 새 것 같았어요. 시동도 한 번에 걸렸고 엔진 소리도 부드러웠어요. 이제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아. 전국 규모의 가을 단풍축제 가요제는 정말 큰 대회였어요. 전국에서 200명이 넘는 참가자가 몰린다고 했거든요. 예선이 3차례나 있네. 민수가 신문을 보며 말했어요. 1차 예선에서 10명, 2차 예선에서 15명, 그리고 본선 진출자가 5명이래.
5명까지만 본선에 올라갈 수 있다고요? 서연이 놀라며 물었어요. 그럼 그만큼 큰 대회니까. 상금도 1등이 1,000만 원, 2등이 500만 원, 3등이 300만 원이고 1등만 해도 할머니 치료비를 다 모을 수 있어요. 서연의 눈에 결의가 번쩍였어요. 이번에는 정말 완벽하게 준비하기로 했어요. 민수는 특별한 아이디어를 냈어요. 서연아, 이번에는 동네 할머니들을 모시고 작은 공연회를 해보자. 공연회요? 응. 진짜 무대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서 연습하는 거야. 민수가 동네 회관을 빌려서 작은 무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초대했어요. 어머, 서연이가 공연한다고? 우리 트로트 스타가? 할머니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어요. 회관에 3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모였어요. 서연에게는 가장 큰 관객들이었죠. 안녕하세요. 김서연입니다. 서연이 무대에 올라서자 할머니들이 박수를 쳐주셨어요. 오늘 세 곡을 준비했어요. 첫 번째는 울고 넘는 박달재입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회관에 울려 퍼졌어요. 완전히 회복된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 깊고 감동적이었어요. 할머니들이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시며 들어주셨어요. 두 번째는 아리랑입니다. 이번에는 더욱 애절하게 불렀어요. 몇몇 할머니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마지막으로 진도 아리랑을 부르겠습니다. 세 번째 곡이 끝나자 할머니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쳐주셨어요. 브라보! 우리 서연이 정말 늘었다. 공연이 끝나고 할머니들이 서연에게 조언을 해주셨어요. 서연아, 노래는 정말 잘하는데 표정이 좀 어두워. 김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래, 트로트는 신나는 노래니까 좀 더 밝게 웃으면서 불러야 해. 박할머니도 동의하셨어요. 그리고 손동작도 좀 더 자연스럽게 하면 좋겠어. 최할머니가 직접 시범을 보여주셨어요. 서연은 할머니들의 조언을 하나하나 새겨들었어요. 정말 도움이 되는 말씀들이었거든요. 대회 이틀 전 서연과 민수는 병원에 할머니를 뵈러 갔어요. 할머니의 상태는 예전보다 더 안 좋아 보였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서연이 할머니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괜찮아. 우리 서연이만 보면 힘이 나. 할머니의 목소리가 약해져 있었어요. 할머니, 이번 대회에서 꼭 1등 할게요. 그래서 치료비를 다 모을게요. 서연아,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거야. 할머니가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하지만 할머니, 제가 꼭 성공해서 할머니 건강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드디어 대회 당일이 되었어요. 이번 대회장은 차로 4시간이나 걸리는 먼 곳이었어요. 새롭게 수리된 파란색 화물차는 정말 완벽했어요. 시동도 한 번에 걸렸고 중간에 한 번도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요. 이번엔 정말 믿을만하네. 민수가 만족하며 말했어요. 삼촌, 감사해요. 저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뭔 소리야? 이 정도는 당연한 거지. 민수가 백미러로 서연을 보며 웃었어요. 차 안에서 서연은 마지막으로 가사를 점검했어요. 이번에는 절대 실수할 수 없었거든요. 대회장에 도착하니 정말 규모가 달랐어요. 무대도 엄청 크고 관객석도 1,000석이 넘어 보였어요. 우와, 여기 진짜 크네. 서연이 입을 벌리고 바라봤어요. TV에서 보던 가요 프로그램보다 더 큰 것 같은데? 민수도 놀랐어요. 접수처에는 정말 많은 참가자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나이도 다양했고 모두들 실력이 있어 보였어요. 이번엔 정말 쉽지 않겠네. 민수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1차 예선부터 수준이 정말 높았어요.
200명 중에서 50명을 뽑는 거였는데 모두들 정말 잘했거든요. 147번 김서연. 서연의 차례가 되었어요. 1차 예선에서는 1분만 불러야 했어요. 서연은 울고 넘는 박달재의 절정 부분을 선택했어요.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울고 넘는 박달재가. 서연의 목소리가 예선장에 울려 퍼졌어요. 완전히 회복된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완벽했어요. 심사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어요. 김서연 양 2차 예선 진출입니다. 와, 서연이 기뻐 뛸 듯 했어요. 2차 예선에서는 50명 중 15명을 뽑았어요. 이제부터는 정말 치열했어요. 서연은 이번에는 아리랑을 선택했어요. 2분 30초를 불러야 했거든요. 다른 참가자들의 수준이 정말 높았어요. 음대 출신들도 많았고 이미 세미 프로급인 사람들도 있었어요. 서연아, 긴장하지 마. 네 실력이면 충분해. 민수가 격려했어요. 147번 김서연. 서연이 무대에 올랐어요. 관객들이 더 많아진 게 느껴졌어요. 서연의 목소리에 진정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에 대한 사랑, 간절함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노래가 끝나자 관객들이 박수를 쳐주었어요. 김서연 양 본선 진출입니다. 서연이 본선에 올라갔어요. 본선 진출자는 총 5명이었어요. 서연이 가장 어렸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20대 이상이었어요. 안녕? 나는 이수진이야. 22살이고 음대 3학년이야. 한 언니가 서연에게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서연이고 12살이에요. 와, 12살에 여기까지 올라오다니. 정말 대단하다. 다른 본선 진출자들도 서연을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모두들 친절했어요. 너 정말 잘하더라. 아까 아리랑 들었는데 감동받았어. 30대 남성 참가자가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서연이 수줍게 대답했어요. 드디어 본선 무대가 시작되었어요. 관객석은 완전히 가득 찼고 심사위원도 5명으로 늘어났어요. 이번 본선에서는 각자 3분씩 자유곡을 부르시면 됩니다. 사회자가 발표했어요. 서연은 4번째 순서였어요. 앞에 3명이 정말 잘했어요. 특히 수진 언니는 정말 완벽했어요. 와, 다들 너무 잘해. 서연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서연아, 긴장하지 마. 네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생각해봐. 민수가 서연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할머니. 서연이 마음속으로 할머니를 떠올렸어요. 4번 김서연 양. 드디어 서연의 차례였어요. 무대에 올라선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관객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서연입니다. 오늘 부를 노래는 목포의 눈물입니다. 이 노래를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께 바칩니다. 서연의 말에 관객들이 조용해졌어요. 음악이 시작되고 서연은 그동안 경험한 모든 감정을 쏟아냈어요. 목포의 사랑, 목포의 눈물. 12살 소녀의 목소리에는 어른들도 느끼기 힘든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에 대한 사랑, 간절함, 그리고 희망까지. 중간 부분에서 서연은 잠깐 눈을 감고 할머니를 떠올렸어요. 병상에 누워 계신 할머니, 자신을 7살 때부터 키워주신 할머니를 말이에요. 애달픈 정조 담긴 곳 임 계신 북녘 땅. 절정 부분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더욱 깊어졌어요. 관객들 중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노래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곧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브라보. 12살이 어떻게. 정말 감동적이야. 관객들이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심사위원들도 눈물을 훔치고 있었어요.
마지막 참가자까지 무대가 끝나고 드디어 결과 발표 시간이 되었어요. 심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사회자가 봉투를 열었어요. 5위는 1번 참가자, 4위는 5번 참가자, 3위는 2번 참가자. 서연의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이제 1위와 2위만 남았는데 자신과 수진 언니였어요. 2위는 사회자가 잠깐 멈췄어요. 3번 이수진 양. 수진 언니가 2위였어요. 그리고 1위는 4번 김서연 양입니다. 진짜요? 서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일어났어요. 관객들이 다시 한번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어요. 민수는 관객석에서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우리 서연이다. 우리 서연이. 삼촌의 목소리가 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서연은 트로피와 상금 1,000만 원을 받았어요. 손이 떨려서 트로피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이제 할머니 치료비를 다 모았어요. 서연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빨리 건강해지세요. 관객들이 다시 한번 박수를 쳐주었어요. 무대에서 내려온 서연을 민수가 꽉 안아주었어요. 서연아, 정말 대단해. 네가 해냈어. 삼촌, 우리가 해냈어요. 두 사람은 서로 안고 기뻐했어요. 다른 참가자들도 서연을 축하해 주었어요. 정말 잘했어, 서연아. 네 무대 보고 나도 울었어. 수진 언니가 서연을 안아주었어요. 언니도 정말 잘했어요. 서연이 고마워했어요. 그날 밤 서연과 민수는 상금을 확인했어요. 1,000만 원에 지금까지 모은 2,800만 원. 총 3,800만 원이야. 할머니 치료비 3,000만 원에 800만 원이 남는 거네요. 그래, 할머니 회복하시는 동안 생활비로 써야지. 두 사람은 파란색 화물차에 앉아서 밤하늘의 별을 바라봤어요. 삼촌, 정말 고마워요. 삼촌이 없었으면 전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이 모든 건 네 실력이야. 난 그냥 옆에서 도와준 것뿐이야. 민수가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이제 할머니한테 가서 좋은 소식 전해드리자. 네. 파란색 화물차가 밤길을 달려갔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았어요. 할머니의 치료비도 마련했고 서연도 정말 훌륭한 가수로 성장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민수 삼촌도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했죠. 이 모든 여정이 가족의 사랑으로 이루어낸 기적이었어요. 대회에서 돌아온 다음 날 새벽 서연과 민수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어요. 할머니께 이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드리고 싶었거든요. 할머니. 서연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할머니가 약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어 주셨어요. 서연아, 어떻게 됐니?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궁금함으로 가득했어요. 할머니, 제가 1등 했어요. 서연이 트로피를 들고 할머니 침대 앞으로 뛰어갔어요. 정말? 할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네. 그리고 상금도 1,000만 원 받았어요. 이제 할머니 치료비를 다 모았어요. 서연의 말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우리 서연이가 정말. 할머니가 서연의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동안 참고 있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곧이어 담당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어요. 좋은 소식이 있으신 것 같네요. 의사가 가족들의 밝은 표정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네, 선생님. 치료비를 다 마련했어요. 민수가 기쁘게 말했어요. 그럼 바로 수술 일정을 잡아보죠. 환자분 상태를 보면 다음 주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정말요? 다음 주면 할머니가 수술 받으실 수 있어요? 서연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네,
준비된 치료비로 최고의 의료진과 시설에서 수술 받으실 수 있어요. 의사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모두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할머니 수술 소식을 들은 철수가 병원으로 찾아왔어요. 야, 민수야. 들었어. 서연이가 1등 했다며? 응, 철수야. 정말 고마워. 네 차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민수가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서연아, 정말 대단하다. 12살에 이런 일을 해내다니. 철수가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철수 삼촌, 차 빌려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그런데 말이야. 철수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 차 말인데, 너희가 그냥 가져. 뭐라고? 민수가 깜짝 놀랐어요. 어차피 나도 새 차 사려고 했었거든. 그 차는 너희가 가져. 서연이가 앞으로도 공연 다닐 때 필요할 거 아니야. 철수야, 그건 너무. 아니야, 받아. 서연이 할머니 치료비 마련하는 거 보고 나도 많이 감동받았어. 이 정도는 내가 도와야지. 철수의 진심 어린 말에 서연과 민수는 감동받았어요. 할머니의 수술날이 정해진 후 서연과 민수는 할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했어요. 할머니, 수술 끝나고 회복하시면 제가 또 노래 불러드릴게요. 그래, 그때는 할머니가 직접 무대에서 보고 싶구나. 할머니가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정말요? 그럼 회복하시면 저희랑 함께 공연장에 가요. 약속해, 할머니. 서연이 할머니와 새끼손가락을 걸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민수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제 정말로 가족이 함께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수술 소식을 들은 동네 할머니들이 하나둘씩 병원으로 찾아왔어요. 순호가 우리 서연이가 해냈구나. 김할머니가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정말 기특한 아이야. 12살에 이런 일을 해내다니. 박할머니도 감탄하셨어요. 할머니들, 정말 감사해요. 그동안 많이 응원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서연이 깊게 인사했어요. 서연아, 네가 우리 동네의 자랑이야. 최 할머니가 서연의 뺨을 쓰다듬어 주셨어요. 병실이 따뜻한 정으로 가득 찼어요. 서연은 이런 분들이 계셔서 자신이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걸 새삼 느꼈어요. 드디어 할머니 수술날이 되었어요. 새벽부터 서연과 민수는 병원에서 대기했어요. 긴장되시죠? 간호사가 할머니께 물었어요. 아니야. 우리 서연이가 이렇게 노력해서 마련해준 기회인데 긴장할 게 뭐 있겠니? 할머니가 서연을 바라보며 미소 지으셨어요. 할머니, 수술 잘 받으세요. 저희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서연이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 서연이, 정말 고마워. 할머니가 수술실로 들어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서연을 안아주셨어요. 수술은 4시간 동안 계속되었어요. 서연과 민수는 수술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잘 되고 있을까요, 삼촌? 그럼 최고의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고 계시니까 잘 될 거야. 민수가 서연을 달래며 말했어요.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가는 것 같았어요. 서연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복도를 왔다 갔다 했어요. 서연아, 너무 걱정하지 마. 할머니는 강하신 분이야. 민수가 서연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때 동네 할머니들과 철수까지 찾아왔어요. 수술은 어떻게 되고 있니? 아직 진행 중이에요.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다 기도하고 있어. 할머니들의 따뜻한 말씀에 서연의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4시간 30분 후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보호자분들, 의사가 나타났을 때 서연의 심장이 멈출 뻔했어요. 네. 민수와 서연이 동시에 일어났어요. 수술 성공했습니다.
의사의 한마디에 서연이 주저앉을 뻔했어요. 정말요? 네, 완전히 제거했고 다른 곳으로 전이도 없었습니다. 회복만 잘 되면 완치 가능해요. 의사의 말에 서연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쏟아졌어요. 할머니를 살렸어요. 정말로 살렸어요. 서연이 민수를 꽉 안았어요. 수술 후 회복실로 옮겨진 할머니를 만났을 때 서연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할머니, 일어나세요.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할머니가 천천히 눈을 뜨셨어요. 서연아, 옆에 있구나. 네, 할머니. 수술 잘 끝났어요. 정말? 할머니의 목소리에 생기가 돌고 있었어요. 네, 의사 선생님이 완치될 거라고 하셨어요. 서연의 기쁜 소식에 할머니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 서연이가 할머니를 살렸구나.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가 저를 살렸어요. 할머니가 없었으면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둘이 손을 맞잡았어요. 할머니는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하셨어요. 수술 일주일 후에는 벌써 침대에서 일어나실 수 있었어요. 와, 할머니 얼굴에 생기가 도셨어요. 서연이 기뻐하며 말했어요. 그래, 이제 우리 서연이 노래 들으면서 힘낼 거야.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그럼 지금 한 곡 불러드릴까요? 정말? 서연이 병실에서 작은 목소리로 울고 넘는 박달재를 불렀어요. 처음 1등 했을 때의 그 곡이었죠. 노래가 끝나자 병실에 있던 다른 환자분들도 박수를 쳐주셨어요. 우리 서연이 정말 가수가 되어야겠어.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한 달 후 할머니는 완전히 건강해져서 퇴원하셨어요. 정말 퇴원하신 거예요? 서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럼 이제 집에서 우리 서연이 노래 실컷 들을 거야. 할머니가 환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제 그들의 차가 된 파란색 화물차 안에서 세 사람은 정말 행복했어요. 삼촌, 철수 삼촌한테 정말 감사드려야겠어요. 그러게. 이 차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으니까. 민수가 핸들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 우리 차가 됐네요. 서연이 기뻐했어요. 집에 도착하니 동네 할머니들이 모여서 작은 파티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축하합니다. 우리 서연이와 순옥이 현수막도 걸어놓고 떡도 준비해 놓으셨어요. 어머나, 언제 이런 걸? 이순옥 할머니가 감동하셨어요. 서연이가 우리 동네의 영웅이잖아. 김할머니가 서연을 안아주셨어요. 할머니들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들 응원이 없었으면 못 해냈을 거예요. 서연이 깊게 절했어요. 철수도 파티에 참석해서 축하해 주었어요. 철수 삼촌, 차 선물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뭘 당연한 거지. 앞으로도 잘 써라. 이제 할머니가 건강해지시자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서연아, 오늘 저녁에 뭐 먹고 싶어? 할머니가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시며 물어보셨어요. 할머니가 만들어주시는 거면 뭐든 좋아요. 그럼 네가 좋아하는 불고기 해줄까? 와, 서연이 기뻐 뛸 듯했어요. 민수도 이제는 달라졌어요. 취업 준비를 시작했거든요. 형이 말해준 회사에 이력서 넣어봤어. 정말? 삼촌 드디어 취업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진짜 어른이 되어야지. 민수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완전히 회복하신 후 서연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어요. 서연아, 여기 봐. 민수가 신문을 들고 왔어요. 전국 어린이 가수 오디션? 대상이 데뷔 기회? 어떻게 생각해? 한번 도전해 볼까? 민수가 물었어요. 서연은 잠시 생각했어요. 이제는 치료비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를 위해 도전할 수 있었어요. 해볼게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이유로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 네. 이제는 정말 노래가 좋아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서연의 말에 민수와 할머니가 미소 지었어요. 한 달 후, 서연은 동네 문화센터에서 작은 공연을 열었어요. 할머니가 처음으로 서연의 무대를 직접 보러 오신 날이었어요. 할머니, 저 무대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서연이 무대로 올라가며 손을 흔들었어요. 관객석 맨 앞자리에는 할머니, 민수 삼촌, 철수, 그리고 동네 할머니들이 앉아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김서연입니다. 오늘 첫 번째 노래는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께 바치는 울고 넘는 박달재입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문화센터에 울려 퍼졌어요. 이제는 정말 완숙한 가수의 모습이었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감동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두 번째 노래는 항상 저를 도와주신 삼촌에게 바치는 아리랑입니다. 민수도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마지막 노래는 저를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바치는 고향의 봄입니다. 모든 관객들이 함께 박수를 치며 노래를 들었어요. 공연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세 사람은 파란색 화물차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연아, 오늘 정말 멋있었어. 할머니가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할머니가 건강해지셔서 제가 더 행복해요. 삼촌도 곧 취업하고 우리 정말 완벽한 가족이 되었네. 민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삼촌, 완벽한 가족은 이미 오래전부터였어요. 서연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정말? 네. 할머니와 삼촌이 있어서 전 항상 완벽한 가족이었어요. 서연의 말에 모두가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1년이 지난 후 서연은 정말 유명한 어린이 가수가 되었어요. 여러 TV 프로그램에도 출연하고 앨범도 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것이었어요. 할머니는 완전히 건강해지셔서 서연의 매니저 역할도 하고 계셨어요. 서연아, 다음 주 방송 촬영 일정 확인했니? 네, 할머니. 다 확인했어요. 민수 삼촌은 음향 관련 회사에 취업해서 이제는 서연의 공연 기술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오늘 사운드 체크 완벽해. 고마워요, 삼촌. 어느 날 서연의 공연장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바로 박지은이었어요. 서연아, 지은 언니. 서연이 기뻐하며 달려갔어요. 와, 정말 유명해졌네. TV에서 봤어. 언니 덕분이에요. 언니가 상금 양보해주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이 모든 건 네 실력이야. 지은이 서연을 안아주었어요. 언니는 어떻게 지내세요? 나도 데뷔했어. 다음 달에 앨범 나와. 와, 축하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그날 밤 서연은 자신의 방에서 일기를 썼어요. 오늘도 정말 행복한 하루였다. 할머니는 건강하시고 삼촌은 멋진 어른이 되었고 나는 좋아하는 노래를 마음껏 할 수 있게 되었다. 처음에는 할머니 치료비 때문에 시작했지만 지금은 정말 노래가 좋아서 하고 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가수가 되고 싶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가족이 계속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다.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별을 바라보며 서연은 미소 지었어요. 오늘 서연이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릴게요.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